예, 오늘은 이기장을 좀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근데 이 이기장은 철저 선생님의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제 제가 천자문 강의를 하면서 이는 길을 탄다. 이승기해라고 했는데 역시 여기서 또 나오네요. 이게 이제 이승기해라는 게 이제 철저 선생님 얘기죠. 그러면 기가 먼저 나왔냐? 라고 하면 기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가 나중 나온 거예요. 이치가. 우주 자연학도 마찬가지예요. 제 하늘천 따지방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유한이라는 분이 회남자를 지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주라는 것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름이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형상이 있음으로써 사람이 그것을 쳐다보고 내려다보고 살펴봐서 저것이 지부 집주가 됐다. 그러면서 하늘천 따지방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우라는 것은 상하 공간이에요. 상하 상하 사방이에요. 그리고 주라는 것은 어, 고항 급내식이에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하늘천 따지방에 오시면은 제 강의해 놓은 게 세 번째 강의인가요? 그런데 세 번째 강의지만 두 번째 천자문 두 번째 강의를 하는데 우주에 대한 설명을 해요. 우주는 홍황하다. 그렇죠. 천지 현황과 우주 홍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우주라는 건 곧 뭐냐면 지부 집주라고 우리 말로는 지금 그걸 해석하고 있지만 집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집은 그러니까 그 한문이 넘어올 때 우주라고 넘어왔지 우리가 지부 집주를 만들어 놔서 그렇지 그 우주를 집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지금 뭔가를 표현을 못해서 그 우주를 지부 집주로 표현해 놨어요. 집이라는 뜻은 이미 있잖아요. 집가. 같은 집면 밑에 쓰는데도 우주라는 것은 아주 광활한 것이고요. 어, 이와 승, 이와 길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집에다가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집 가짜는 집면자 밑에 돼지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글우글하니 돼지가 우글우글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한 집에 10명 식구가 되는 집이 다반사였어요. 저는 물론 가족이 작은 데서 태어났지만 그래서 그 집 가짜가 형상 글자예요. 예, 뜻이 있고 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우글대고 사는 것을 집이라고 그러고 저 지부 집주는 우글대고 사는 게 아니라 저 꼭대기에 있으면서 우는 시간과 공간을 얘기해요. 예, 상하, 사방.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을 얘기해요. 그리고 주라는 것은 시간을 얘기해요. 예, 옛 것은 가고 현재 오고 있다라는 소리죠. 예, 그래서 이승기행이라 그러는 것을 뭐예요? 보니까 어제 하늘천 따지방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 딱 여기서 나오네요. 하늘천 따지방은 애들 방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오셔서 이렇게 한문을 철학적으로 공부하실 거예요. 오늘도 강의가 아주 심오한 강의가 나와요. 네, 오늘 강의가 준비한 것이 촬영 기울축인가요? 예, 그래서 그 촬영 기울축이 촬영 기울축 뭐가 1월 영축이네요. 1월 영축을 공부했는데 거기도 또 역시 시간 개념과 철학 개념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천문학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늘천 따지방도 오시면 아마 철학적인 얘기, 음양오행과 관계된 거. 그 천자문이라는 게요. 뭐예요? 좀 중사라는 분이 옛날에 그 천자문 하늘천 따지방에 들어오시면 그 천자문이 어떻게 생겼는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 중사라는 분이 선비인데
고전을 다 읽으셨어요. 시서삼경까지 다 읽어서 거기서 천자문을 나오다 보니까 그 중에 쉬운 글자를 나오게 해서 천자를 쓴 것뿐이지 뜻은 심오하다는 걸 우리 애들 7살짜리가 배우는 천자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천자문의 속뜻은 선비가 어린 애들을 위해서 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들어와서 천자가 되면서 천지현황 이렇게 외다 보니까 그렇지 그 심오한 뜻이 천지현황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하늘천 따지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천은 무엇이고 지는 무엇이고 현은 무엇이고 황은 무엇이더라고요. 설문해자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철학적으로 해석을 했죠. 자, 임시활이라고 했어요. 진퇴직이라는 게 뭐냐? 불가부지하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예. 물러나고 나아가는 것. 예. 비장생 위왕이라. 장생이 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절이 위쇠한 거? 이것이 한꺼번에. 장생은 왕하고 사절은 쇠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하냐면 음장생론에서 지금 이걸 반대하시는 거지. 양장생은 그대로 맞아요. 필당 반드시 살펴야 된다. 심 살필 심자죠. 명 밝혀라. 이기의 진퇴를 이가 들고 나고 기가 들고 나고 하는 것을 살펴야 된다. 그러면 거의 서자입니다. 이거 서민이 아니라 거의 얻을 것이다. 쇠왕의 진기 진실로 되는 기틀을 기계라고 할 때 쓰죠. 무릇 오행의 왕상휴수라는 것은 어디서 살펴서 나온다. 사계에서 정해진 것이다. 장래자 장차 오는 것은 진이요. 이것을 말해서 시위 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진이 당령을 하게 되면 이것은 왕이 된다. 맞죠? 성공한 자는 물러나게 돼 있다. 이것은 휴가 된다. 물러나면 이미 기운이 없다. 이거 기운 기자를 이렇게 옛날은 중국에서는 이렇게도 써요. 그러면 그것은 수가 된다. 휴수가 된 거죠. 이미 반드시 살펴야 된다. 왕상휴수를. 그럼으로써 알게 된다. 진퇴지기를 알게 된다. 말하여 일주를 위하여 희신이 위하여 마땅히 왕상한 것은 마땅하고 마땅치 않은 것은 휴수가 되는 것이 마땅치 않으며 흉사를 위하여 또 귀신을 위하여는 마땅히 휴수가 되어야 되고 마땅하지 않은 것은 왕상이다. 그러므로 상의 묘함은 또 어디서 나오는고 하니 왕에서 나온다. 왕한즉 그러나 왕이라는 것은 또 극성지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반대로 빨리 물러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상적 장차 자라기는 기운이요. 그 진기 나아감에 있어서 장애가 없다. 이건 이렇게 딱 장애라기보다는 삼수변에 언덕했자니까 적이 없다. 선을 긋지 않는다는 거예요. 휴심호 수라. 휴라는 것은 수보다도 더 심하다. 왜냐하면 수는 이미 기운이 극성지세가 됨으로써 장차 아마 생하는 대로 점차 나갈 거지만 휴는 막 퇴기가 돼서 물러난 기운이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미능 거복야라. 갈 수 없어요. 수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휴는. 그러나 수는 어디로 갈 수 있느냐? 장차 나가면 어디로 가요? 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차이기 진퇴지기의 정론이라. 바른 이야기니 이해 원자입니다. 원거 양조 위례라.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양조 두 개의 사례 명절을 들어서 예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명절 보시죠. 정해, 경술, 갑진, 임신 이렇게 돼 있어요. 갑목은 효수가 이미 갑목은 갈 때까지 다 갔어요. 계절적으로는 수월이니까. 경금은 노관극지하죠. 그럼 1점 정화가 있고요. 이렇게 난이 상대하기가 이 1점 정화가 상대하기가 뭐예요? 편관을
상관이 편관 상대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또 더하여 양재 생사라고 있다. 양재는 여기죠. 예, 두 개. 진술. 사호 마치 살이 중하고 일주가 약간 가벼운 것 같지만 굳이 알지 못한다. 9월 간목의 진기를. 참 대단하시죠? 진기란 수운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임수가 바로 첨신을 해갖고 상생한다. 금생수 수생목하고 있죠. 예, 이것도 수고요. 또 금세 요거 칭찬하십니다. 진토. 진토는 그리고 상생한다. 불상정화라. 그래서 정화를 상할 수가 없다. 정화는 비록 약하지만 통군 신고하고 있다. 여기 요 일주에 딱 통군하죠. 술은 곧 좋도다. 화의 근본이다. 지는 곧 습도다. 목의 역이다. 맞죠? 천간 일생일제. 천간이 한 번 생해주고 한 번 눌러준다. 지지후 또 만나기를 장생을 만났다. 여기 말하는 거예요. 네. 사주 생화유정이 유정하면서도 오행부쟁불투라. 오행이 서로 다투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천간 일생일제라. 천간 역시 일로 가야죠. 지 정운에 이르러서 과갑이 한동했다. 여기죠. 요운에 좋죠. 뭐 이 화운으로 오면 좋죠. 쓰기를 화를 써서 적살, 이 살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정단지수 법칙으로 봐도 금이 채죠. 그리고 화가 용이 될 것이죠. 그래서 사주가 생화지정이 비록 오래도록 임하기를 경관으로 임했지만 이 경관을 찾아보니까 요거예요.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고대 중앙관청의 관리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이 관이 자풍호 아주 이거 자원이라고 할 때 북도들 자자죠. 풍호하였다. 개일로 남방운이라. 또 남방운을 다르니 이 화가 살아나서 그러면 결국은 그거예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간목이 약하다. 금이 강한데 간목이 약하다면 일단 철저 선생님보다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건 격국론으로 상관제살격이에요. 네, 맞아요. 상관제살격이에요. 일주가 상관격이면 상관격이 아니라 편관격이면 일주가 일왕해야 되거든요. 네, 첫째 조건이 그거예요. 그래야 저 살을 감당하고 제살도 감당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오행으로 인왕하죠. 인왕할 뿐이에요. 그러면 일단 격이 성격 조건에서 일단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일단 일주가 강해야만이 저 편관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격국론에서는. 네, 맞아요. 그런데 일주가 지금 인왕해서 강한 것 뿐이지 일주가 강한 건 아니잖아. 인왕해서 강한 거지. 그런데 여기서 그럼 조건이 격에서는 땡 하고 한번 치고 나가죠. 왜? 이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상관으로 해서 상관을 쓰니까 저기 상관 연시에 있는 상관을 쓰니까 창사로 나가야죠. 현대 격국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관 생제로 간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관을 써서 생제로 간다. 그러면 이게 격이 맞는데 상관 생제격도 그러면 벼슬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겠죠. 그럼 격국론에서 직업론이 어떻게 맞냐 이거예요. 상관생제격에서 격국론에서는 이건 편관격이면은 격에 성립되면은 절로 간다 이거예요. 고위직으로 간다. 근데 일단 일주가 편관을 감당을 못한다면 이도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격 조건이. 그럼 상관생제로 간다면 일주는 강하니까 상관생제를 써요. 화토로 가는 거예요. 이 사주가 격국론으로는. 화토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프로는 화가 용신이고 목이 희신이에요. 화를 생하는. 일주를 생하는 게 아니에요. 저 화를 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격국론에서 부정이 되는 거죠. 격국론의 부정.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어요. 중주자인 철저님이 유명적 9월의 간목이 진기를 받다고 주장하지만 내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고 일단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편한 달은 쇠하지만 일주는 약해요. 일주는 약한데 도와주는 순서 인성이 많아도 인왕한 거죠. 약번이 강해돼서 목기운 운의 뭐예요? 남방 목기운을 설하는 남방 화운의 발복한 몽주다. 유병원의 퇴는 그렇게 됐네. 원주에서 제가 읽고 요걸 해서 9월의 목은 퇴가 극에 달하면 진의 기미가 보일 정도라고만 했어요. 자평진전에서는 원령에 중시해서 술토라고 격에 다양하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우선적으로 때는 출세격이에요. 그러면 사형신의 하나로 첫 번째 상신은 식상이 되고 이 식상이 없으면 이제 인성으로 가는 거예요. 화살하면 되죠.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식상이 있으니까 식상을 써서 정식으로 가면 상관생제 식상을 못 쓰, 뭐죠? 일주가 약하기 때문에 인왕하기 때문에 이도로 가죠. 그래서 식상을 쓰고 식상의 재성을 쓰는 거예요. 식상 재살격이 되죠. 여기가. 그러면 식상 재살격이 아니라 식상 재살격이 아니죠. 식상 생제격이죠. 식상 생제격. 그러면 이거 현대 명략적으로 격으로 보면 뭐죠? 직업론에서는 장사로 간다라고 해야 될 거죠. 자, 일단 그러든 저러든 우리 저걸로 정단 지수법칙을 한번 봅시다. 예. 여기 있네요. 자례명조 5번이네요. 예, 맞네요. 예, 정해, 경술, 갑진, 임신. 금체 화목룡이에요. 예, 맞아요. 대원 볼까요? 좋죠, 뭐. 이 정도면 끝내주죠. 예, 좀 어렸을 때가 좀 고생을 했겠죠. 올해 나이가 14살. 지금 고생할 때죠. 예. 이건 집에서 고생하니까 공부하느라고 고생했겠죠. 이런 운이 좋은 거예요. 예. 오히려 편관운이 이렇게 막 살운이 끼고 하면 공부해야죠. 공부밖에 없죠. 네, 그래서 다음 사주로 볼까요? 다음 설명을 들을까요? 네. 자평진전에서는 다 그렇고 궁통에서도 이건 궁통은 안 맞아요. 네. 정계수의 정화를 이거 좋네요. 네. 정화를 9월이면 정화예요. 정임기가 투가 나고 무토가 투가 나면 그렇고요. 자, 6번 봅시다. 을의 경진 갑술 임신 이 사주는 격으로서는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철저 선생님은 잘못이 아니라 좀 냉정하게 설명을 하신다고요. 무슨 뜻인고 하니 이 사주가 앞사주만 못하다고 해요. 을의 경진 갑술 임신해서 을경합을 해서 이게 금이 을경합을 해서 대단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제살할 화가 없어요. 제살할 화가. 그러면 이거 할 수 없이 금수로 가야 돼요. 이게 보세요. 이 목이 혼자 이거 감당하겠어요? 경진 이렇게 해서 이거 화토면 이건 할 수 없이 극설교가로 해서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좋다고 지금 해요. 물론 이때는 안 좋아요. 목대원은 안 좋은데 그래도 목은 토가 많으면 괜찮고 그런데 이 수대원도 안 좋다고 하셨어요. 일단 현대 명리학적으로는 사주가 좀 차갑고 한쪽으로 뭉쳤고 금토가 강하죠. 금토가. 네. 금토가 강해서 편고한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 이거 참 을경합하고요. 더군다나. 그런데 격국에선 또 이 사주가 괜찮단 말이에요. 을경 합사를 해갖고 상제를 해요. 이게 지금 편제격이거든요.
3월의 간목이 편제예요. 예. 이거 을목을 나와서 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을경합을 해서 이건 못 쓰고 저 편제격으로 정확하게 나오면서 격이 좋다고 하거든요. 이 사주를. 근데 정단지수법칙으로도 할 수 없이 목수로 가니까 이렇게 지지는 괜찮아요. 천간이 지금 기토정화, 병정화, 가벌로 가니까 참 좋게 보시지를 않으셨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차여 전조 대동성이하다. 대동성이하다. 앞명조가 대동성이에요. 예, 이렇게. 그러나 이건 앞명조는 갑진이었죠. 그리고 정해죠. 두 글자가 바뀌었어요. 예, 정해인데 두 글자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일반적으로 성론지 갑목이 을목을 경금에게 초로서 삼게 했다라고 딱 시집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이게 벌써 우리 철조 선생님은 격국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이게 살을 잡았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흉이 길좀 보세요. 흉이 바로 길한 조짐으로 보인다. 탐한망충이라. 요 을목을 탐하기 때문에 나한테 간목 오빠한테 충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이제 탐한망충을 하는 거예요. 교지 전조갱가 앞명조에 비해서 더욱 아름다울 것이다. 그러나 소리가 들어가죠. 어째서 하피 즉 한원 이 저 앞에 저 사람은 한원에서 있고 차즉 이는 한금 차가운 이거 좀 소매금자죠. 그러니까 좀 선비가 된 거예요. 굳이 알지 못합니다. 을경합을 해서 화금 맞아요. 화금은 됐어요. 반대로 조기폭이라 그 폭력함을 도와주고 있다. 피즉 갑진이라 진토는 습토요 능히 생목을 한다. 차즉 갑술이라 술토는 불능생목을 한다. 피즉 신진공화해서 공화하고 차즉 신술 생산한다. 약간 살은 강해요. 피즉 앞것은 간목이 진기가 되는데 이것은 경금이 퇴기가 된다. 예, 참 차즉 경금이 진기다. 앞에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금 퇴기, 간목 진기. 이것은 경금이 진기하고 간목이 퇴기한대요. 나 이거 참 설명하기 진짜 힘드네요. 추차양조 이것을 미루어 보건대 천연지격이라 하늘과 땅 차이래요.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라지만 얘네들은 천연이라고 해서 하늘과 연마 차이래요. 진퇴지기는 불가부지하라. 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참 불통하여 막힌 명제다. 명제에서 내가 생각하는 금의 진기라는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장차 다가올 여름은 금이 사지가 되기 때문이다. 이기장에 나오는 명제로 철저님이 이기를 강조하기 위해 진기퇴기를 설명한 부분이다 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심해첨 선생은 이걸 좋게 봤어요. 모장원이나 이 여사가 이 합살하지 않으면 합살해서 재성이 남는 것과 제살해서 생살하는 것을 두 개를 배주시면서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사주가 이 두 개가 다 좋아요. 그래서 모장원의 명하고 이 여사의 명을 제가 한번 감명을 해봐. 저거로 정단지수법칙으로 한번 뽑아봤어요. 자, 봅시다. 이걸 눌러야죠. 예. 자, 사례명조 5번은 했고요. 자, 모장원부터 봅시다. 이거 맞아요. 금채예요. 예. 화목용이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예. 금채 이건 좀 채가 금해요. 그리고 화를 용시로 해요. 그럼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 어법으로 보면 이건 완전하게 목이 약해요. 확실하게. 인성도 약해요. 그리고 이건 격으로 얘기하면 솔직한 얘기로 편제격이고요. 네, 그런데 이 사주를
심해점 선생은 을경합을 잡아갖고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을경합하고 생재한 거예요. 예, 재성을 생한 거예요. 재성이 남아있든 어떻게 됐든 이렇게 해서 좋다고 하는 사주죠. 그럼 이게 금체 화목용으로 사주가 이렇게 목화 이렇게 흘러요. 예, 그런데 이때는 안 좋겠죠. 뭐 장원이니까 장원이 된 사람이니까 이 정화대원에 됐겠죠. 예. 장원이라고 했지 벼슬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여사라는 분의 사주를 볼까요? 이 여사 사주는 이게 뭔 사주냐면 제사를 해서 여기 제사 아까는 합살을 한 거예요. 예, 합살 전제하고 이건 제살생제한 거예요. 제살생제. 예, 이 여사는 그러니까 사주가 이렇게 지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상용 제살경인데 아니에요. 토체 금형이라고 했죠, 여기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써놨죠. 예. 목수가 희용해요. 목용신이고요. 이건 제가 써놓은 거고요. 이거 제가 바꾼 거예요. 프로그램이 조금 차이가 나요. 토가체예요. 토가체. 자, 토가체거든요. 4.9로. 그럼 목을 써야 돼요. 그리고 수가 용신이고요. 그럼 목수로 간다는 거죠. 자, 목수로 가면 토가체니까 이 화대원은 안 좋아요. 금대원은 괜찮아요. 예. 목만 안 건드리면 돼요. 지지로. 근데 여기 인 들어오죠? 그럴 때 여기 신금 들어오면 안 좋죠. 절대 안 좋죠. 예, 아무리 격용신이라 하더라도, 격용신이 아니라 억부영신이라도 안 좋죠. 이때 안 좋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이때 안 좋고요. 유는 여기 들어와서 그렇게 분탕질을 안 해요. 토가 강하니까 수, 목, 금을 쓸 수 있어요. 목수, 금을 쓸 수 있어요. 예. 토가 강하면 목수, 금을 써요. 토가 강한 사주입니다. 예. 여기는 경금이 진으로 들어와서 을경합 못해요. 예. 무토가 있고 그래서 합파를 못해요. 이 사주. 그래서 이게 목이용신이에요. 예. 수가 희신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화는 안 좋아요. 그리고 금, 수, 목 다 좋죠. 천간으로는 예, 화까지 여긴 끝나네요. 이 사주도 괜찮은 사주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이 모장원과 이 여사를 먼저 예를 든 것은 사례명조 6번을 철저 선생님이 얼마나 좀 왜 그렇게 보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자, 사례명조 6번을 보겠습니다. 네, 이거예요. 을의 경진, 갑술, 임신. 이거 진짜 을경합금 됐잖아요. 그리고 재성이 남고요. 네, 을경합금하고 재성이 남고요. 생제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존재가 되죠. 을경합해서. 이거 격국으로 얘기하면 성격이 된 사주예요. 성격이 된 사주고요. 그런데 철저 선생님은 이 사주가 안 좋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좀 편고해요. 예. 일주가 외롭죠. 외로워요. 그런데 여튼 수가 있으면 이 사주는 사는 사주거든요. 금이 강하니까 목수로 가면 돼요. 근데 태운이 이렇게 목수로 흐른다는 거죠. 예. 예, 참 이것이 난해한데 선비 나름이겠죠. 선비가 근데 한금이라는 뜻은 저 모양 초라한 선비거든요. 태운이 존대도 초라한 선비를 했다. 그래서 이게 임신시가 아니고 혹시 신미시는 아닐까 하고 봤는데 신미시도 역시 뭐 목수로 가더라고요. 토체 목수예요. 그거는 금체가 아니라 금체가 아니라 토체죠. 예. 그래서 조금 좀 이 사주는 그러면 이 사주가 왜 안 좋았을까라고 한다면 너무 편과하다는 게 좀 문제가 있죠. 금이 5.9예요. 강하죠.
수가 3.0. 그럼 이거 금수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목 1.8, 화 없고 토 없어요. 그러면 금수 목으로 흐르면 이거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사주가. 화 토만 안 오면 되는 거예요. 예, 화 토만 안 오면 돼요. 예, 사주에서 화토 이런데 이거 여기는 좀 그렇고요. 참 그래서 이 사주를 참 난해하다라고 하죠. 이 사주는 정말 난해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러네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격국에서 아마 저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저 모장원 사주가 제격에서 나온 걸 거예요. 제격. 예, 제격에서 나온 사주. 그래서 살이 합거가 돼서 존살, 제살, 편관격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일단 곧 이제 사례명조 하는 게 나올 테니까 좀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시면 돼요. 자, 마치겠습니다.